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대표입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요. 좋은 부동산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청약 가점이 높아지나입니다. 올 한 해 아파트 당첨 평균 가점은 지난해 약 57.8점보다 4점 정도 낮아진 53.9점을 기록했고, 서울의 당첨 커트라인도 평균 최저 가점도 49.6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이 분석 자료는 20일 금융결정 아파트 투유 분석 결과입니다.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다운계약서, 떴다방, 불법 증여, 부동산 단속 등으로 역으로 오르는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한동안 주택 가격이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파트 가격이 기현상으로 투기꾼들이 몰리며 급등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청약 가점이 70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수도권보다 아파트 당첨 평균 가점이 올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이며 2년 연속 60점대를 유지했습니다. 대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을 아는 외지인 투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 평균 가점이 높아진 것은 아니죠. 그 이유인즉 최근 10년 동안 대전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고, 수도권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물주들의 투자 거래가 많아지면서 분양시장으로 청약이 몰려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가점이 높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중 1위는 송파구 68점, 강남구 65점, 동작구 65점, 성북구 64점, 서초구 60점. 이들 지역은 당첨 커트라인인 최저 가점도 서초구를 제외한 4개구 지역은 기본 60점 이상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은 송파, 강남, 강동 등 서울 27개 동 지역의 당첨 커트라인이 7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갔는데, 즉 청약 점수가 70점이 넘지 못한다면 서울 외 수도권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경제뉴스가 전수조사한 인터넷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아시아경제가 올해 서울 시내 청약을 진행해 1순위에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민연주택 39개 단지의 당첨 가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 가점은 54.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안 개정안 발표 전으로 나눠보면 당첨 가점은 크게 갈렸습니다. 이전에 청약을 진행한 27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52.6이었고요. 반면 이후 청약을 받은 12개 단지의 평균은 61.8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후 당첨 가점이 9.2가 오르며 60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저 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발표되기 이전 평균 40.9였던 게 무려 14점이나 급등한 54점으로 급등했고, 최저 가점의 49점 돌파는 사실상 가족수를 당락을 가르는 구조가 형성됐음을 뜻합니다. 실제 개정안 발표 이후 청약 12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최저 당첨 가점이 54점을 초과했습니다. 54점은 1인 세대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특히 이 중 강남권 4개 단지는 평균 64.8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당첨 평균 가점은 2017년 가점제가 정면 시행된 이후 어느 해보다 높았습니다. 2017년 32점, 2018년 44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50점을 뚫고 60점까지 넘보는 상황에 왔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청약 광풍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올해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9억 미만 가구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던 곳은 7점을 기록한 유래 61 퍼스트클래스였죠. 이곳은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 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 발표 후 분양을 한 리엘 신반포 센트럴 당첨 커트라인은 69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본 아파트 분양 청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권과 용산구, 송동구, 마포구 등 부동산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지정되었지만 이들 지역의 물량을 기다리는 사람들, 즉 정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첨 가점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인 무주택자들이 청약 통장 사용을 뒤로 미루면서 비인기 지역인 당첨 커트라인은 당분간 낮아질 수 있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정되면서 고가점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대거 몰릴 것으로 보여 인기 지역의 청약 가점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경쟁은 치열해질 것입니다. 강남권을 비롯한 강동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이 7점대로 육박할 수 있고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당첨 가점이 낮은 틈새 지역을 공략해보는 것도 한 전략입니다. 이런 분석들을 보면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서울에 사는 맞벌이 직장인 김모 씨는 한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자다. 13년 전 결혼한 그의 청약 가점은 58점. 3인 가족 기준 받을 수 있는 최고점 64점보다 6점 낮다. 올 초만 해도 서울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당첨을 노려볼 만한 가점이었지만 이제 강남 이성은 꿈도 못 꾼다. 이런 고심이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 양도세를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높여 무주택자들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양도세와 보유세 문제는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까지 실시한 이유를 보면 다주택자가 증가한 것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인터넷 뉴스를 보면 통계청이 지난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두 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19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17년보다 7만 3천명 증가한 것입니다. 또 전국 주택 소유자 1,401만 명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전년도보다 0.1% 상승했습니다. 주택 주체를 보유한 경우도 166만 명에서 171만 1000명으로 6만 1000명 증가했고요. 세 채 보유자도 8,000명 늘었고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000명 늘었습니다. 거주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두 채 이상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21.7% 전국 1위고요. 서울 강남구 주민 14만 4,400명 중 3만 1,300명은 다주택자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제주 서귀포시, 세종시, 서울 서초구, 충남 단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총 17차례에 걸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은 대신 증여를 택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각 27조가 넘었고 14만 5,139명으로 1년 새 각각 13%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세액은 1억 8,900만원으로 2017년보다 4%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신고 건수가 4만 1,681건, 신고액은 8조 3,339억 원 늘어 각각 28%, 42%에 달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등 재택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소규모 택지지구 등 30만원 신규 공급으로
주택 수요 일부를 분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이 줄어 집값을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 입장에서 거래세 인하는 자칫 투기 세력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돼 자칫 주택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전반적인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고요. 일부에서 국세인 종부세가 느는 만큼 이를 지방교부금으로 더 늘리면 된다는 주장도 하지만 지자체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습니다. 2015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영협력개발기구 평균 1.1%보다 낮습니다. 다만 거래세 비중은 2.3%로 OECD 평균이 0.8%보다 3배가량 높고요. 부동산 관련 총세 부담이 3.1%로 OECD 평균 1.9%보다 1.6배 높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주택시장 전체가 위축되면서 자칫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를 낮춰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무주택자인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다주택자로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1가구 1세대 100%가 넘는 이 시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를 임시로 낮추는 방법과 선진국과 같은 종부세를 높이는 방법을 함께 맞춰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나에게 맞는 청약 점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도전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거수가 줄어든다 해도 인기 있는 지역은 사람이 준다 해도 치드러지지 않을 테니까요. 항상 정부 정책과 부동산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인생의 첫 번째 집을 선택하세요. 항상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태표였습니다.